나경원이 결국 국힘한테도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한테는 여론조작으로 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좌천되고 이제는 국힘에서도 버려지는 정치인 신세가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국힘당 손수조까지 공개글로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관련 의혹 전반을 다루는 특검을 야당 주도로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수조는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까지 단정했고, 통일교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윗선 개입 의혹 속에서 109일 동안 민중기 특별검사팀 손에 덮여 있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말은 시간을 벌겠다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권에서 흔히 반복되는 문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안에는 더 센 특검을 외치며 2차, 3차 특검을 했으면서 정작 본인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은 안 된다며 뒤로 물러섰다고 몰아붙였고,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진실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거부는 편파 수사를 자인하는 행태이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했고, 정말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두려워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비추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말이 곧바로 공정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특검이 야당 주도여야만 공정하다는 전제부터가 이상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누구 이름을 내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원칙으로 증거를 취급하며 어느 쪽에도 예외 없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야당 주도라는 구호는 공정의 기술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가깝습니다. 이 프레임을 먼저 띄우는 순간 실제로는 특검이 진실 규명 장치가 아니라 여론전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키웁니다. 여론전에 나경원을 젬을 삼고 있다는 거고, 더욱이 손수조가 말한 109일이라는 시간도 그 자체가 진실 은폐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길었다는 불만을 말하려면 그 기간 동안 무엇이 어떻게 지연됐고 어떤 절차가 어떤 이유로 멈췄는지부터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기간만 던져놓고 덮여 있었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과연 그 덮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되묻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더 흥미로운 장면이 연결됩니다. 국힘에서 나경원까지 합쳐서 투명하게 특검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은석이 2025년 12월 11일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나경원 의혹까지도 합쳐서 특검하자는 게 국힘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송은석도 같은 날 정부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꺼내들며 특검을 요구했고, 이준석이 제안한 제3자의 검증 특검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제안했고, 국힘의 추가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 열어놓고 다 조사하자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정교합니다. 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힘 내부에서 이미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까지 한 묶음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국내는 민주당이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 쟁점이 누구에게서 어떤 돈이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단어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경원 측의 반박 문구는 더욱 많은 걸 말해줍니다. 나경원 측은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민주당 정권의 하명 특검, 특정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 조작,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나경원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두었겠나라는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얼핏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자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상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조치가 없었으니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조치가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남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이 공정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형 면죄부의 언어로 들려왔던 과거의 기억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두었겠나는 말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걸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보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자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는 태도와 설명의 수준이 신뢰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를 흔드는 장면이 같은 시기에 법정에서 나옵니다. 2025년 12월 12일 권성동 재판에서 윤영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오해를 받고 있다, 애들로 말하겠다, 조심스럽다는 말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복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권성동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말을 앞세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 커지는 와중에 그 프레임의 엔진 역할을 해온 당사자가 법정에서는 말을 바꾸거나 최소한 말을 흐리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습니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두려워하냐라고 몰아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심 증언자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니 죄가 있다는 결론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나경원도 포함해 특검하자라고 내놓는 태도는 겉으로는 대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경원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신호가 됩니다. 나경원은 이미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녹취에서 일정 조율과 장소 제한 같은 구체적 표현이 나왔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에서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치명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진 정치인일수록 정치적 부담이라는 단어가 실제 권력의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여론조작이니 물타기니 하는 프레임을 먼저 깔려는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합쳐서 특검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나경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키고 싶었던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특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곧 불리하다는 현실적 계산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리함을 당이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은 익숙합니다. 몇 개월 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는 감각입니다. 특정 권력의 흐름이 보이면 그 옆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논리를 만들어주던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내쳐지는 장면 말입니다. 나경원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이야기의 요지는 감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권력이 필요한 순간엔 충성을 요구하고 책임이 필요한 순간엔 거리두기를 한다는 정치의 냉혹한 규칙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나경원이 윤석열에게 충성했는데 좌천됐다가 다시 의원으로 돌아왔다는 서사는 그 규칙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됩니다. 또 과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국면에서도 여론 흐름과 판세가 요동치던 과정에서 특정 인물과 관련된 여론조작 의혹이 거론되며 결과가 뒤집혔다는 이야기들이 돌았고 그 과정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례들의 진위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소환될 만큼 국힘의 내부 정치가 언제나 희생약 만들기와 함께 움직여왔다고 많은 사람이 느낀다는 점입니다. 나경원은 국힘의 궤변을 가장 큰 목소리로 내며 전면에 섰다는 평가를 듣는 동시에 정작 당이 특검 카드로 국면을 바꾸려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정치적 능력이나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힘이라는 조직이 위기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배분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낳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정에서 뒤통수를 때린 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정작 내란 특검 같은 사안을 두고는 받기 싫어하던 기류가 있었는데 이제는 통일교 사안에서 스스로
특검의 칼끝을 자기 중진에게도 겨눌 수 있다고 말해버렸으니 얼마나 우스운 꼴이냐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특검이든 경찰 수사든 어느 방식이든 진실규명은 누가 주도하느냐보다 누가 예외가 되느냐에서 갈립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공정합니다. 민주당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면 민주당 인사도 조사받아야 하고 국힘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면 국힘 인사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